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가 경의선의 일부 한 역입니다. 그래서 아신역이죠. 아신역.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그래서 여기서 또 동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머리 모양이나 이런 게 좀 바뀌었죠. 그래서 네, 염색도 하고 해서 조금은 더 젊어 보이실 겁니다. 영상을 여러 편을 찍었는데 너무나 제가 저의 뭐 심리적인 거나 사람의 심리적인 거나 내면적인 부분들 또한 그런 것들이 용서 안 되는 부분들 또는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찍은 것 같아서 가지고 좀 재미없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부터 생각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미래에는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되고 AI가 정말로 우리 사회에 그 경제적 부분, 직업적인 부분에서 뭐 거의 월 단위로 많은 것들이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많은 직업군이 지금 AI 시스템에 의해서 조속히 대체되는 것 같고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해서 또 이와 다르게 기존의 직업군이 없어진다고 해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직업이 생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직업군이죠. AI 뭐 관리사 뭐 그런 것들, 특히 예술이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AI 보안 문제, 그 다음에 저작권 문제, 그 다음에 AI로 인해서 발생되는 범죄에 대한 방지 시스템 문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막을 만한 새로운 법 체계의 문제, 네, 그런 것들이 새로 필요한 그 직업군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요새 왜 자식을 안 낳게 되는지, 굳이 그게 경제적 이유만일까 하는 그런 심각한 의문을 한번 제기해 봤어요. 근데 자식을 통해서 얻으려는 게 무엇일까요? 모성애? 그렇죠. 모성애는 본능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모성애의 발현이죠. 모성애라는 것은 마치 식욕이나 성욕이나 이런 것과 동일한 거라고 그 자연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성애가 인간에게만 있냐? 그렇지 않은 감정이기 때문이죠. 감정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죠. 모성애는 오히려 동물에게, 조류나 동물에게 더 강한 본능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어미, 사슴,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멧돼지, 어미 멧돼지, 그 다음에 강아지, 이런 것 공격 당했을 때 자기를 헌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살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행동. 인간은 사회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더욱 더 강하죠. 사회적인 영향에서 자기 자식에게 모든 것을 더 해주고 싶고 모든 걸 남겨주고 싶은 거, 그런 물질적인 거에 더 강하겠죠.
그래서 자기는 마치 폐지 줍는 할머니가 본인은 뭐 2,000원, 3,000원짜리 라면 하나 또는 구청에서 제공하는 식사 한 끼에 만족하고 모든 생기는 돈을 모아다가 자식이 뭐 명절 때 이렇게 왔을 때 모두 주고 싶은 거, 그 주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그게 바로 모성애라고 보여져요. 근데 본능에 더 충실하고 본능에 더 가까운 인간일수록 모성의 발현이 더 강하고, 이게 마치 엄청난 도덕이나 윤리인 양 그렇게 평가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본능의 발현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만약 기술이 더 발전돼 가지고 생물학적 기술이 발전돼서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세상이 된다면 더 이상 자식을 낳으려고 할까요? 자신을 복제하는 세상이 된다면 당연히 복제라는 의미 속에는 자신의 기억도 모두 그 이식되는 걸 기본으로 하겠죠. 근데 자기의 모든 기억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억이 현재까지 복제된 그때까지 모든 기억이 그 사람한테 이식할 수 있다면, 이식하는 기술이 발달한다면 인간한테 예를 들어서 50년을 살았다. 그럼 50년 동안 산 24시간, 하루가 24시간이죠. 24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50이죠. 이 50의 모든 기억이 정말 분초 단위로 또렷하게 이식될 수 있을까요? 뭐 영화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전부 스크린처럼 이식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인간한테 어떤 기계나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뇌 속에 기억되어 있는 모든 잔존 기억을 다 끄집어낸다는 거죠. 60년 동안 잔존. 심지어 어머니의 자궁에 있었을 때 그 기억까지도 끄집어낸다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뇌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이 정말로 태어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억을 이식할 수 있는 하려고 하는 시기, 50년 동안의 기억을 분초 단위로 뇌에 저장할 수 있는 뇌의 용량이 되는가? 그죠? 지금 AI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뇌를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인간도 그 전까지는 AI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AI를 완벽한 기계적인 형태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했다고 그래요. 근데 인간한테 딥러닝이라는 AI의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발견을 하면서 그 인공지능의 카테고리, 이게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에 큰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인공지능한테 모든 기억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기능을 습득하게 한 거죠. 그것만 보더라도 인간이 태어나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인간의 그 뇌의 기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억이 분초 단위로 모든 뇌에 저장되는 형태가 아니라,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형태가 아니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딥러닝, 배우는 과정에서 배우면서 뭔가를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면서 지식이 중첩되는 형태로, 배우면서 지식이 중첩되는 형태로 기억에 담아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도 가능한 AI가 어떤 식으로 지능을 갖게 됐느냐, 과거를 기억하는, 모든 과거를 분초 단위로 기억하는 거에 아니라 스스로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했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 같은 초등학교를 다녀도, 같은 중학교를 다니고 같은 고등학교를 다녀도 그들이 암기력, 물론 기본적으로 암기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암기력이 뛰어났다는 것보다도
암기력은 기본으로 하지만 딥러닝, 배우는 기술이 뛰어난 친구들이었죠.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가는 기술, 그리고 어떤 단계에 이르렀을 때, 어떤 점핑을 했을 때 그것이 내 아이의 머릿속에 일반화되는 것. 일반화된다는 것은 당연히 그런 거지 라는 식으로 내가 그걸 인식하기 시작할 때부터 배움의 도약이 이루어지고, 그 밑에 그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하고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러한 지능이 발달한 사람들이죠. 법학이든 의학이든 어떤 학문이든 간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일반화하면서 그 전의 기억들이 다 분초 단위로 기억되어지는, 시행착오들이 기억되어지는,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곧 일반화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화된 기억으로 저장되는 형태로 되는 것이죠. 언어라는 것도, 특히 언어라는 것은 더욱더 그러한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인간을, 자식을 낳지 않고 복제하는 세상이 된다면,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식으로 종족을 유지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더 이상 낳지 않고 그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려고 하지는 않겠죠. 어렸을 때부터, 그 아기 때부터 계속 그런 과정들을,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해서 결국은 성인에 이르게 해서 그런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그런 과정을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없애려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의 본능인데, 모성적 본능인데, 모성적 본능, 욕망을 이루면서도 그렇죠. 그러면 과연 우리의 기억이 온전한 기억일까요? 혹시나 나의 부모에 대한 원망, 또는 나의 배우자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나의 직업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나의 삶에서 어떤 성취도기를 부여하는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기분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 내가 발전하려고 한 단계 더 발전하려고 하고 돈을 더 벌어야 되려고 하는 그 동의를 만드는 원인들이 어쩌면 부족함에서 오는 것들인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에서 오는 것들인데, 그런 것이 과연 정확한 기억일까요? 나의 과거에 정말로 막 태어났을 때, 또는 중학교 초등학교 때 가난하던 시절이라는 생각, 내 가난하니까 돈을 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컸고 못 먹고 못 입고 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내 자식한테만큼은 그런 것들 주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과연 진실된, 정말로 분초 단위로 진정한 기억일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입니다. 빈궁한 기억, 그것이 과연 정말 나의 진실한 기억일까? 혹시 그게 왜곡된, 망가진, 일반화된 나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10년, 20년 계속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생기게 된 일반화된 생각 아닐까요? 빈궁했던 기억, 나의 부족했던 기억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갖게 되는 일반화된 생각이 아닐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더 나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보다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일반화된 생각을 갖게 됐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자기만큼 지식적으로 일반화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저등한 동물이나 저등한 사람이라고, 저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심지어는 같은 일반화된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을 동물처럼 취급할 수도 있죠. 그게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사회 공동체를 갖고 있는 인간한테. 자, 그러면 근데 서양에서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 문명화를 이룬 서구가 동양을 보는 그 일반된 사고를 가지고, 보통 사회 공동체 전체, 유럽 사회 공동체 전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발전, 과학적 발전, 예를 들어서 뭐 대포를 군함을 만들거나 군함을 만들었거나, 뭐 항해소를 발전시켰다거나, 뭐 석유를 이용한 엔진을 발명했다거나, 또
과학적 성과를 이뤘다거나 그런 것들이 소구 문명에서 급진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발전한 상태에서 어떤 일반된 지식이 사회 공동체에서 깔려 있을 때 그 일반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러한 일반화된 지식을 갖지 못한 다른 공동체의 형태의 인간들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접근했을까요? 아마 서구 문명에서는 동양의 그 중국이나 한국이나 대한민국, 조선이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열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착취당하거나 지배당해도 되는 동물처럼 취급을 하고, 그 서구 열강들의 유럽,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서구 열강들의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는, 일반적인 공동체 속의 생각들은 그걸 정당하고 합법화했겠죠. 그래서 어떤 사회 공동체든지 발달된 공동체든지 발달되지 않는 공동체인지 되든지 그 일반화된 지식을 사회 공동체가 교육을 통해서 자식들한테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그 주입된 교육을 통해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일반된 사고는 일반적으로 갖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AI가 앞으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AI가 정말 인간과 같은 행동과 인간과 같은 형태의 지식을 갖게 된다면, 그들이 자꾸 계속 교육을 받게 되고 시행착오를 계속 몇 년, 10년, 20년, 30년 하게 된다면 그 AI는 일반화된 지식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AI가 갖고 있는 그 일반화된 지식을, 보편적 일반화된 지식을 인간이 갖출 수 있냐? 갖출 수 없는 거죠. 그러면 AI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바로 지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가 위험하다는 것이죠. 새로운 인류의 출현, 마치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에 스페인이나 이런 군인들이 미국 대륙에 가서 마야 문명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 구성원의 사람 문명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딱 맞닥뜨렸을 때 느꼈던 그런 저등한 인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결국은 지배의 대상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런 사고방식. 스페인은 왜 마야 문명을 정복하고 학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마야 문명이 갖고 있는 지식의 일반화된 공동체, 마야 문명 사회 공동체의 지식의 일반화된 지식과 스페인 그 군인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 스페인 사람 그 선박에 탔던 최초 그 스페인 군인들의 지식의 일반화 차원이 틀렸다는 거죠. 스페인 사람 군인들이 갖고 있던 지식은 훨씬 더 과학적으로나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이었죠. 굳이 그 지식을 배우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치 만약 우주인이 있다면, 외계인이 있다면 갑자기 지구에 딱 도착했을 때 지구인이 갖고 있는 생각의 일반화를, 만약 고등문명의 외계인이라면 뛰어넘는 사실을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문명의 외계인들이 본다면 인류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고 저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적용되는데, 어떤 일반화된 지식이 남녀 간에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재 남녀 간의 직업 차이에 의해서 그 일반화된 지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지론이 쉽고 최소한 동지론은 더 원만하게 될 수가 있고 상승호는 어렵다는 것이죠. 지식이 일반화된 게 더 높은 지식, 높다 낮다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차원의 지식을 일반화의 감정성이 갖고 있는 사람과, 그죠? 그 지식을 일반화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식을 배워갖고 시행착오를 아직 배워야만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과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까요? 근데 하물며 같이 생활하고 부부로 살아야, 매일을 같이 부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결합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는, 인간이 사회화가 될수록 제일 고통받는 이유는 어떤 학습화 돼가고 있는 딥러닝, 학습화 돼가고 있는 과정에서, 학습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현될 수밖에 없는 망가진 기억들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학습되기 전에 기억이 망가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뇌 속에는. 그리고 그 학습을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발전된 최후의 기억만 우리 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분 매초 단위로 삶을 살아왔던 인간이 그런 매분 매초 단위로 살아왔던 기억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면 그 밑에 기억이 일반화되기 전에 사람들 사고방식까지도 모두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기가 그런 기억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기억이 일반화됐을 때는 그 기억이 초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착취와 희생과 약탈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고는 사회의 모든 경우에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자가 된 사람,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시골에서 자란 사람, 도시에서 성장한 사람, 그 다음에 섬에서 자란 사람, 육지에서 큰 사람. 그죠? 그래서 인간이 사회화 과정, 나이가 들면서 계속 주위 환경으로부터 고통받고 그에 대해서 다시 되짚고 다시 생각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고통을 주고 하는 이유는 그 망가진 기억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실 수 있을지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걸 학술적으로 정리를 해서 어떤 소설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남겨봤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생각나는 걸 찍어서 올리는 거니까요. 그냥 기분 좋게 봐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